남편들은 바람핀 아내에게 집중해요. 아니,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단 말이야. 나를 두고 아내를 응징하려고 하죠. 안 해요. 그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꽃뱀이어서 우리 남편 꼬드겼다. 외도를 알게 되면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건 복수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가 좀 달라요. 남편들은 바람핀 아내에게 집중해요. 아니,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단 말이야. 나를 두고 이 용서 못해. 아내를 응징하려고 하죠. 경우에 따라 단 한 번만 바람을 피워도 바로 이혼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혼 안 하더라도 아내로서 평생 인정을 안 해주고 외면하고 바깥에서 자기 다른 여자 만나 생활하고, 그리고 그 아내는 애들 키우는 보모 정도 역할, 뭐 집안에 청소하고 집안 대소사 뭐 이런 집안일 그런 것들 하는 역할만 남겨두고 그냥 평생 복수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상대방 궁금해하긴 하지만 그다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하지는 않더라고요. 상간자 상대로 물론 소송도 많이 해요.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여자들처럼 집착하거나 상간녀 찾아가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쿨하게 용서해주거나 이혼해버리거나 이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더라고요. 안 해요. 물론 남편에게 분노하죠. 근데 남편과 좀 달라요. 아내들은 일단 우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냥 괜찮아. 근데 저 여자가 문제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집착하고 분노하고 싶어 하거든요. 복수하고 싶어 하고요. 그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 나빠서 꽃뱀이어서 우리 남편 꼬드겼다. 그 여자를 어떻게든 응징하려고 하는 게 남편 응징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에 대한 신상, 정보 파악에 나섭니다. 온갖 SNS니 뭐니 온갖 정보를 다 동원해서 어디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남편은 있는지, 돌싱인지, 친정 부모는 어디에 살고 뭘 하는지 온갖 정보를 다 알아오는데요. 너무 놀랄 정도예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 이름, 학교, 몇 학년 몇 반, 스쿨버스는 몇 번을 몇 시에 타는지, 학원에 어딜 다니고 몇 시에 마치는지, 어머, 스토커처럼 모든 걸 다 알아갖고 오더라고요. 상간녀를 찾아가서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침묵하고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소송만 나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은 아이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는 직장에 있고 아이 혼자 집에 있는데 띵동 벨 눌러요. 아이에게 넌 엄마 이렇게 바람 피는 거 아니? 너가 못 피도록 해라. 안 그러면 너네 학교 찾아가서 쌤에게 이르고 너 친구들에게 다 소문낼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 집으로 찾아가서 상간녀인 그 애 어머니와 그 아이들 앞에서 너는 창녀다, 남의 가정 파탄시켰다 어쩌고 무지무지 욕설을 퍼붓고 한바탕 몸싸움까지 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글쎄요, 어른은 어른들이에요. 그렇다고 치고 이 아이들 어떡할 거예요? 가끔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바람을 많이 피웠다. 그래서 돌아서면 그 바람핀 여자들이 애 안고 나타나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그랬던 거 너무너무 기억 많이 나는데, 나는 그 일들 겪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극도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어렸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대방 아이들은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찾아와서 너네 엄마 나빠라고 이야기하면 그 트라우마 얼마나 크겠어요. 학교로 찾아간다, 친구들에게 말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그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 오면 아이가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고 집 밖에도 못 나가서 정신과 상담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한순간에 분노는 해소가 될까요? 그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아이라도 마음고생해야 되고 그 마음고생하는 아이 보면서 좀 엉글이 풀렸을까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정서적 학대거든요. 찾아가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협박되고요. 아이가 정신과 치료받으면 상해죄로 처벌도 됩니다. 정신과 치료는 상해죄거든요. 그리고 그 집 찾아내고 학교 뒷조사하고 하는 거 스토킹 방지법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아이를 찾아와서 그렇게 행패 부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 돼요. 자기가 외도한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도 적어집니다. 왜 이런 일 해요? 자기에게도 도움 안 되고 그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 주고요. 제가 늘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몸통을 봐라, 몸통을. 분노할 거는 남편이다, 그 여자가 아니라. 남편이 바람피는 거고 우연히 그 여자는 그 옆에 있었을 뿐이다. 그 여자가 없으면 다른 여자들로 수없이 채워진다.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이번에 이 여자 헤어지게 하더라도 또 다른 여자 계속 나타날 거니까 남편을 고치든가 아니면 남편과 이혼하든가 이 몸통에 충실해라. 물론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여자도 혼나 마땅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주곤 하죠. 변호사로서 조언을 한다면 뭐 도의적인 비난 그리고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몸싸움이 있거나 뭐 다른 일이 있다 명예훼손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되지만 대개 경우에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에 투서를 하거나 진정서 내는 거죠. 아니면 직장 월급 가압류하거나 이런 좀 더 성숙된 법적으로 응징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혀 상간녀랑 자존심 상해서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하고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고 그 잘못했다고 사과할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법적으로 할 거만 딱 하겠다라고 그렇게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 알면 너무 붕괴해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거나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일을 막 키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지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이성을 찾아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죠. 저 상간녀 찾아가서 막 싸워갖고요. 살인미수로 형사고소 당한 아내도 있었어요. 손해배상 당했고요. 그렇게 막 서둘러서 감정 흥분한 상태에서 대처할 게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여자와 어떻게 헤어지게 할 건지 내가 혼인생활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우리 애들에게는 다 알려서 알게 해야 될지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흥분해서 하는 것 자제하시고 한숨 깊이 들이쉬고 내가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